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평면도형의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체도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은 실제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체도형은 다각형의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면의 개수에 따라 3면체와 5면체 그리고 6면체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입체도형은 면과 모서리 그리고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곳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며 각 꼭지점의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정다면체는 보기와 같이 전부 5개밖에 없으니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면체를 구성하는 정다각형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그리고 정오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정사면체와 정팔면체 그리고 정십이면체를 만들 수 있으며 정사각형으로는 잘 알고 있는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오각형으로 정이십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에 5개 정다면체와 정궤도를 기억해 두세요. 정다면체 이외에 각불대가 있는데 각불을 밑면이 평행하게 자르면 2개의 입체도형이 생기며 작은 각불 이외의 입체도형을 각불대라고 합니다. 보기의 정궤도도 잘 확인해 주세요. 입체도형 중 또 다른 특징적인 것은 회전체입니다. 직사각형 또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반원의 한 직선을 축으로 일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회전체라고 합니다. 이때 축으로 사용된 직선을 회전축이라 합니다. 이 회전체에도 성질이 있는데 회전축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원이 됩니다. 또한 회전축을 포함 회전축으로 잘랐을 때 두 도형은 선대칭도형이며 합동입니다. 다음은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체도형의 부피는 기본적으로 평면도형의 넓이에서 시작됩니다. 평면도형의 넓이를 무수히 쌓으면 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따라서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로 다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반지름이 4cm이고 높이는 5cm입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평면도형 원의 넓이에 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므로 16파이가 되고 높이 5를 곱하면 80파이가 되며 단위는 센티미터를 3번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단위를 표기할 때 주의하세요. 기둥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기둥의 겉넓이는 기둥을 이루는 다각형의 넓이의 합이고 다시 말해 밑면 넓이의 2배에 옆면 넓이를 더하면 됩니다. 기둥의 밑면은 위아래 구분 없이 모두 밑면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3cm이고 높이가 7cm인 원기둥의 겉넓이는 얼마일까요? 원기둥의 정궤도를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보기와 같이 정궤도를 그려보셨나요? 정궤도에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주즉 원의 둘레의 길이로서 지름의 원주율 파이를 곱하거나 반지름의 2배의 원주율을 곱하면 되고 보기에서는 6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2개의 원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됩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고 원이 2개이므로 18파이가 되고 직사각형 넓이는 42파이이므로 원기둥의 겉넓이는 60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뿔의 부피는 밑넓이가 같고 높이가 같다는 가정하에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란 계수는 위의 조건에서의 기둥과 뿔의 부피의 관계가 정확히 적용되며 이 계수에 대한 증명은 추후 적분에 의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계수 3분의 1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의 뿔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뿔대가 되겠네요. 그림에서 색칠한 뿔대의 부피는 높이가 8cm인 뿔의 부피에 높이가 4cm 반지름이 3cm인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면 됩니다. 큰 원뿔의 부피는 반지름이 6cm이고 높이가 8cm인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므로 96파이가 됩니다. 또한 작은 뿔의 부피는 반지름이 3cm이고 높이가 4cm인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은 12파이가 되며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면 84파이가 되고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단위 표기에 주의하세요. 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보기와 같이 각 뿔과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며 각 부분의 넓이를 더하면 됩니다. 특히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보고 이전에 배운 부채꼴의 넓이를 기억하여 적용해보세요. 그럼 보기의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전개도를 그려보시고 각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보기와 같이 전개도를 그리셨나요? 그리고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도 확인해보세요. 특히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이므로 1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 즉 원주이므로 12파이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는 60파이입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이므로 36파이입니다. 두 넓이를 더하면 96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보기의 답은 정답이 아니네요. 부채꼴의 넓이는 60파이인데 이를 나누어 주지 않았네요. 구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요? 방구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2배이며 결과적으로 구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4배와 같습니다. 따라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r의 세제곱이 됩니다. 보기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방구의 부피와 원기둥의 부피를 더해야 합니다. 보기와 같이 반지름이 2cm인 방구의 부피를 구하고 반지름이 2cm이고 높이가 4cm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방구의 부피는 5와 3분의 1파이가 되고 원기둥의 부피는 16파이가 되어 결국 21과 3분의 1파이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구의 건널비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보기와 같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림과 같이 삼각뿔을 무수히 붙이면 구가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입체도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삼각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작은 입체도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의 부피는 이 삼각뿔의 부피에 합이 됩니다. 양변을 정리하여 구의 넓이를 구하면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 됩니다. 보기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반지름이 8cm인 방구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이고 방구의 건널비는 구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이므로 2파이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원의 넓이는 64파이이고 방구의 건널비는 구의 건널비의 절반이 되므로 128파이가 됩니다. 두 넓이를 더하면 192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늘은 입체도형의 정의와 다면체 그리고
정다면체를 알아보았고, 기둥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문제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구의 부피와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반복 청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감사합니다.